안녕하세요, 찐파워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연설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느꼈던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너무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겪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연설하기 전에 예상한 것은 지하철 한가운데에 연설을 하기 위해 섰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보고 관심이 없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워낙 미디어에서 요즘 사람들이 다 어딜 가나 핸드폰만 보고 다닌다. 사회가 너무 삭막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다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무관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일절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연설을 하게 된 이유를 짧게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연설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야기가 끝나자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부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느 대학교 학생이냐, 정말 기특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 놀라우면서도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이 지하철 연설 경험이 성인이 된 저에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줬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과 안도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연설을 하며 느낀 점 3가지는요. 첫째,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둘째, 마음만 먹으면 무대는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셋째, 역시 이래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초6 때만 해도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하늘이 빙빙 도는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아이였죠. 지금은 10만 명 앞에서 연설하라고 하면 약간의 허세를 보태서 전혀 안 떨고 당당하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직접 10년 넘게 노력해보니까 스피치 능력은 노력할수록 커지더라고요. 저는 특히 대학생 때 스피치 능력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책을 보다가 지하철 연설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 책의 작가님이 지하철 연설을 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문장을 보고 나서 이거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진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죠. 자세한 방법은 안 나와 있어서 제 학교 후배들과 같이 간단하게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지하철 연설의 대략적인 기획 요소 4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우선 지하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대 2정거장, 약 2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규칙을 정했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공간인 만큼 너무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고 또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짧고 굵게가 핵심이었고요. 둘째, 단순 연설보다 임기응변을 키우는 것이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멘트는 그 자리에서 주제를 던지고 즉흥으로 구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즉흥으로 내용을 짜서 이야기해서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기억은 생생합니다. 또 최근에도 후배들을 데리고 지하철 연설을 한 번 더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설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임을 감안해서 퇴근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제로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째 룰은 잡상인으로 오해받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됐기 때문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멘트를 반드시 추가하기로 했고요. 4번째 룰은 한 번 연설이 끝나면 잠시 내렸다가 다음 지하철을 타서 다음 사람이 연설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매 연설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같은 칸에서 계속 떠들면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하철 연설 2번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박수갈채를 보내줬고요. 한 사람이 연설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에 앉아서 모르는 일행인 척을 하면서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피드백할 만한 내용들을 메모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저는 후배들 연설을 들을 때 한 번은 감동 먹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주책이죠. 마지막으로 느낀 점 3가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 직접 경험을 하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미디어에서는 주로 현대사회의 삭막함을 강조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전보다 차가워진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만 할까 생각해 볼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할 매개체가 없는 게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할 게 딱히 없으니 스마트폰을 하는 거지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이 돼서 서로 간에 무관심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람들이 유대감을 더욱 느끼고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재미난 기획들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중간 매개체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느낀 점 두 번째, 마음만 먹으면 무대는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간절하면 어디든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 연설도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제가 놓인 상황에서 마음껏 제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지하철 연설을 통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책에서 지하철 연설 내용을 보지 못했더라면 지하철 연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얻은 인풋들이 현실에서 도움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하라 사막 마라톤 아이디어도 지하철 연설 아이디어도 모두 책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책을 부지런히 읽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스피치 능력은 노력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다면 지하철 연설을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본인의 스피치 능력을 단번에 파악하고 임기응변을 늘리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